네, 오늘은 예산안의 심의약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이 편은 지금 12월 초순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2월 초가 되면 지방의회들이 예산 심의를 막바지 하고 있어서 12월 중순 하순에는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산의 흐름이란 게 중앙정부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월에 국회에 제출해서 12월 2일까지 예산이 통과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도 그거보다는 한 템포 늦습니다. 왜 지방이 늦냐? 왜냐하면 지방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중앙정부 절차보다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예산편성 지침이 3월에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 7월에 나와요. 예산편성 지침도. 7월에 예산편성 지침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부서가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리죠. 그러면 각 부서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9월 정도에는 이제 예산부서에 올려요. 그러면 예산부서랑 한 달 정도 계속 서로 이제 사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해서 중앙은 50일 전까지. 그러니까 회계년도 50일 전까지니까 얼마입니까? 1월 1일에 50일 전은 11월 11일이에요. 이게 광역에서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는 한도일이고요. 기초는 40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11월 21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날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그날까지 제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러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11월 21일이니까 다 작성됐는데 그날 제출하겠다고 이 집행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날까지 제출이지. 물론 우기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미 작성이 됐으면 그 전에 제출하는 건 뭐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일이다. 좀 설득을 해라. 그러니까 아주 고지식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귀찮거나 11월 초에 제출을 하는 거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광역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짠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단체장이 사전에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전이면 제출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한 11월 1일 그 전후 해가지고 이미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설명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의회에도 며칠 전에 제출이 되죠. 이제 이 단체장이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은 항상 이제 단체장의 제안 설명을 하게 돼요. 중앙정부도 대통령이 국회 가서 국정연설을 하잖아요. 예산을 지출하면서 이번 예산은 이렇게 구성되었으니까 잘 심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본회의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체장이 제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도지사나 시장, 군수, 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단 상임위가 예비 심사를 합니다. 소관 상임위마다 실국에서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상임위 안에도 소위가 있죠.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결위가 예산안을 심사를 해가지고 또 예결위 자체에서 뭐 질의 답변도 하고 개수 조정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본회의에서 회계년도 개시년도 광역은 15일 전, 기초는 10일 전에 해요. 그래서 15일 전이 언제냐면 1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10일 전은 12월 21일이에요.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단체장한테 보내면 단체장이 즉시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포하는 걸로 절차를 이제 밟는 거죠. 단체장이 이제 고시를 하면 그것이 이제 법적 효력을 발휘해서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시도는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 심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상임위원회는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복지면 복지, 뭐 행정이면 행정 그런 자기 분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는 경향성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산을 늘려요. 국회 같은 경우에도 보통 상임위가 20, 30조를 늘려요. 엄청나게 늘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결위에 올라와서는 이게 제로 베이스로 검토합니다. 말은 좋은 말이죠. 제로 베이스 좋은데 이 말은 상임위 때 증액한 걸 깡그리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하는데, 다만 최근에 어떤 절차가 생겼냐면 국회나 지방의회에 상임위 때 증액한 건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 감액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마저도 이 사업은 아니다라고 해서 감액한 거거든요. 증액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곳들이 많아요. 국회는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면 상임위가 감액한 거를 증액하려면 어떻게 되냐? 상임위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다만 동의 방식이 상임위의 위원장이 동의해 주는 걸로 그냥 되는 거냐, 아니면 상임위가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 거냐는 또 때때마다 또는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상임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인정해 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국회에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예결위 관련된 저희 연구소가 많은 이제 관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하나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쪽지 예산이라는 말을 저희가 좀 많이 바꿨어요. 왜냐면 우리가 쪽지 예산 그러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누가 와서 쓱 쪽지를 들이밀고, 요즘은 카톡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톡해서 이제 뭐 무슨 사업 집어넣어 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예전엔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밀고 들어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쪽지 예산은 당연히 검토도 안 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좁은 의미의 쪽지 예산이에요. 그게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한 쪽지 예산이죠. 국회나 이런 곳에서 할 때 뭘 하냐면 쪽지는 없다라고 하자, 쪽지는 없는 것으로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상임위의 증액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우리가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검토하지만 그중에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건 쪽지가 아니지 않느냐. 한번 검토는 한 거고 의결을 거쳤으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의 쪽지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급박하게 아무런 논의 없이 음모적으로 하는 그런 쪽지 예산은 없는 것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희 연구소가 1조 정도가 아니라 많은 기여를 했다. 전적으로 저희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좀 무리한 얘기인 것 같고요. 아무튼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숙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런 절차는 또 하나 있어요. 단체장이 재요구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산을 심사했는데 너무 많이 깎아버린 거예요. 아니면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증액을 한 거예요. 또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포함시켰거나, 그럴 때는 단체장이 의결을 한 다음에 이송을 할 거 아닙니까, 단체장한테. 그러면 20일 이내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의란 말은 재의결의 준말이에요.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부담해 하거나 비상제의로 인해서 꼭 필요한 돈인데 이거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도 제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의를 요청하면 지방의회가 다시 이걸 받아가지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3분의 2가 안 되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동의했어요, 다수가. 그런데도 법이 위반된다고 생각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의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의회의 결정사항을 뒤집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예산만 이런 게 아니고요.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도 단체장이나 상급기관의 단체장이 재의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의결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추경 편성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제 그걸 하는데, 지금 추경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기초단체나 광역이나 최소한 두세 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권이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예산이 어떻게 심의되고 확정되는가, 제2요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